안녕하세요. 오늘은 더 머니북 토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스 앱을 만든 비바리퍼블리카는 금융이 얼마나 간편하면서도 안전할 수 있는지에 관한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회사다. 공인인증서 없는 새로운 송금 경험으로 첫 번째 혁신을 선보인 뒤 토스는 신용대출카드 보험 등 금융의 모든 순간을 다루는 플랫폼으로 성장했고 지금도 금융의 경계를 허물고 넓히며 새로운 도전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누구나 편리하고 평등하게 금융생활을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든다는 브랜드 미션 아래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금융 경제 콘텐츠를 토스앱과 브랜드 미디어 토스피드를 통해 꾸준히 제작하고 있다. 이러한 진심을 담아 더 머니북 잘 살아갈 우리를 위한 금융생활 안내서를 펴냈다. 출발선이 달라도 금융생활은 평등하도록 잘 살아가기 위해 꼭 알아야 할 100가지 금융상식. 미국 퓨리서치 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삶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17개 선진국 중 가족과 직업을 제치고 물질적 행복을 1순위로 꼽은 것은 한국이 유일했다. 그러는 한편 국내의 여러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의 금융 문맹률이 심각할 정도로 높고 특히 평생에 걸쳐 진행되어야 하는 돈 관리에 필요한 금융 지식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한다. 돈이 행복의 필수 조건이라고 여기면서도 막상 돈을 잘 모르는 사람들. 더 머니북은 이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다. 돈의 많고 적음은 개인이 당장 컨트롤하기 어렵다. 다만 돈을 다루는 능력은 스스로 높일 수 있다. 금융지능 혹은 금융이해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능력은 키웠을 때 돈과 닿아 있는 모든 일상에서 더 나은 쪽으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낮으면 생존에 위협적이다. 부자가 되는 법과는 다르며 개개인의 삶을 지탱해주는 근간이 된다. 문제는 금융 이해력을 기르는 과정이 많은 부분 개인의 의지에 달렸다는 점이다. 각자 처한 환경과 정보 비대칭 속에서 아름아름 이뤄지다 보니 공통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수준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 또한 우리 모두의 숙제다. 이를 해결하고자 토스는 가장 편리한 금융 서비스인 동시에 생존에 필수인 돈에 관해 꼭 필요한 정보를 얻는 곳이 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 책은 사용자들에게 자주 받아온 금융 교육은 어디서 받나요? 라는 질문에 토스가 내놓는 답이자 누구나 편리하고 평등하게 금융하는 세상 만들기라는 진심을 말하는 시작점이다. 자, 이제 목차부터 보겠습니다. CHAPTR 금융생활의 시작 돈 모으기. Q1 돈이 늘 부족한데 저축을 꼭 해야 할까? Q2 언제 예금을 넣고 언제 적금을 넣는 걸까? Q3 왜 금리가 같아도 적금 이자보다 예금 이자가 많을까? Q4 소중한 내 돈 예적금 말고 어디에 맡겨야 할까? Q5 금융기관에 맡긴 내 돈은 안전한 걸까? Q6 똑같은 돈으로 이자를 더 많이 받는 법은? Q7 내 돈을 2배로 늘리려면 얼마나 걸릴까? Q8 통장 쪼개기 많이 쪼갤수록 돈을 빨리 모을 수 있을까? Q9 적금 풍차 돌리기는 언제 어떻게 하는 걸까? Q10 저축과 투자는 어떻게 나눠야 할까? Q11 비상금은 얼마나 모아둬야 할까? CHAPTR이 돈을 잘 쓴다는 것. Q12 나는 왜 과소비를 멈추지 못할까? Q13 소비를 줄이면 삶이 평온해질까? Q14 1+1은 과연 이득일까? Q15 체크카드 vs 신용카드 뭘 쓰는 게 좋을까? Q16 내 신용점수는 누가 어떻게 평가하는 걸까? Q17 신용카드를 발급하거나 해지하면 신용점수가 떨어질까? Q18 신용카드 선결제하면 신용점수가 올라갈까? Q19 급할 때 리볼빙해도 되는 걸까? Q20 지금 자동차를 사도 될까? Q21 나를 나답게 만드는 소비는 무엇일까? CHAPTR 3 투자 돈이 돈을 벌어주는 날까지. Q22 위험하다면서 사람들은 왜 주식 투자를 할까? Q23 주식하기로 결심했다. 뭐부터 공부해야 할까? Q24 이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Q25 코스피와 코스닥은 뭐가 다를까? Q26 왜 삼성 주식 1주가 농심 주식 1주보다 저렴할까? Q27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뭘까? Q28 배당주로 제2의 월급 만들 수 있을까?
Q29. 이 주식 지금 싼 걸까 비싼 걸까? Q30.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투자하는 대로 따라할 방법은 없을까? Q31. 공매도는 나쁜 걸까? Q32. 나도 공모주로 따상 갈 수 있을까? Q33. 자산 배분은 어떻게 하는 걸까? Q34. 투자는 하고 싶지만 주식은 불안하다. 채권이 대안일까? Q35. 금 투자 골드바 구매? Q36. 최근 주목받은 리셀과 아트테크 유의점은? CHAPTR 4. 좋은 대출을 받는 방법. Q37. 빚지는 건 나쁜 일일까? Q38. 대출에도 종류가 있을까? Q39. 성적이 낮아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Q40. 서울 사는데 지방은행에서 대출 받아도 괜찮을까? Q41. 신용점수를 자주 조회하면 점수가 떨어질까? Q42. 신용대출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Q43. 10억 원짜리 집을 사고 싶다면 얼마를 모으고 얼마를 빌려야 할까? Q44.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다른 곳에 쓸 수 있을까? Q45. 주거래은행이 가장 좋은 조건으로 돈을 빌려줄까? Q46. 대출 이자를 최대한 적게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Q47.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둘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Q48. 대출 기간이 길수록 이득일까? Q49. 신용점수 낮으면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을까? Q50. 대출이 여러 개일 때 뭐부터 갚아야 할까? Q51. 다른 은행의 대출 금리가 더 낮다면 은행을 바꿀 수 있을까? Q52. 마이너스 통장도 대출일까? Q53.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CHAPTRO. 내 집 마련의 꿈. Q54. 실거주하기 좋은 집은 어떻게 골라야 할까? Q55. 전세 vs 월세 내 상황에 뭐가 맞을까? Q56. 부동산 중개 보수는 언제 얼마나 내야 할까? Q57. 전세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확인할 것은? Q58. 전세 보증보험 어디서 들어야 할까? Q59. 왜 다들 아파트를 사려고 할까? Q60. 왜 사람들은 청약에 당첨되고 싶어 할까? Q61. 주택 청약 통장은 몇 살 때 만들면 좋을까? Q62. 청약 통장에는 얼마씩 넣는 게 좋을까? Q63. 청약 공고문은 어디서 어떻게 봐야 할까? Q64.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 중 어떤 청약을 넣어야 할까? Q65. 살 때 가지고 있을 때 팔 때 내야 하는 부동산 세금은? Q66. 집 살 때 제일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일까? Q67. 급매로 집 살 때 주의할 점은? Q68. 부동산 거래 후 마지막으로 점검할 세 가지는? Q69.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를 해볼 수 있을까? CHAPTR 6. 보험이 필요한 순간. Q70.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는 최소한의 보험은 무엇일까? Q71. 처음 보험 가입할 때 어디서 들어야 할까? Q72. 한 번 가입한 보험은 평생 유지하는 게 이득일까? Q73. 보험료 적게 내는 방법이 있을까? Q74. 갱신형 vs 비갱신형 무엇이 유리할까? Q75. 80세 만기보다 100세 만기가 더 좋을까? Q76. 셀 수 없는 특약 많이 넣을수록 좋을까? Q77. 암보험 가입할 때 체크해야 할 것은? Q78. 만기 환급형 vs 순수 보장형 어떤 것을 택해야 할까? Q79. 사람들은 언제 생명보험에 가입할까? Q80. 해외여행 갈 때 보험을 꼭 들어야 할까? CHAPTR 7. 세금 절세와 의무 사이. Q81. 세금은 왜 소득에 따라 달라질까? Q82. 연말정산 vs 종합소득세 신고 무슨 차이일까? Q83.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어떻게 다를까? Q84.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 뭘 제일 많이 써야 할까? Q85. 아이에게 주는 돈, 증여세 줄이는 방법은? Q86. 헌옷 기부한 것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 Q87. 세액공제되는 연금 많이 넣을수록 좋을까? CHAPTR 8.
우리는 모두 노인이 된다. Q88. 연금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Q89. 국민연금은 왜 내는 걸까? Q90. 국민연금은 일찍 낼수록 이득일까? Q91. 국민연금은 몇 살부터 받을 수 있을까? Q92. 퇴직금 vs 퇴직연금 뭐가 다를까? Q93. 퇴직연금 DB형 vs DC형 무엇을 골라야 할까? Q94. IRP 계좌는 언제 누가 만드는 걸까? Q95. 개인연금 어떤 걸 골라야 할까? 연금저축. Q96. 개인연금 어떤 걸 골라야 할까? 연금보험. Q97. 주택연금 주택담보대출과 뭐가 다를까? Q98.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집은 어떻게 되는 걸까? Q99. 주택연금은 집값이 높을 때 가입하는 게 유리할까? Q100. 연금 어떻게 하면 더 똑똑하게 받을 수 있을까?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이 적은 돈을 모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냥 내가 사고 싶고 하고 싶은 걸 해서 만족감이라도 얻는 게 낫지 않을까? 하지만 현금 흐름을 살피는 돈 관리는 자산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돈 관리 자체를 회피하면 안 된다. 인생 전반에 걸쳐 필요한 순간에 사용할 목돈은 오랜 기간, 저축과 투자를 지속해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제적 안전지대를 마련하는 일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닌 오랜 시간과 습관을 필요로 한다. Q1. 돈이 늘 부족한데 저축을 꼭 해야 할까? 그 중에서 생활비 통장은 예비비 통장의 10%, 재테크 통장의 45%를 배분하고 남은 45%로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소득과 목표에 따라 적절히 조절해 볼 것을 권한다. 기준대로 한다면 월급이 200만 원일 경우 90만 원의 생활비 예산을 가지고 한 달을 살아가는 셈이다. 만약 돈이 남게 되면 재테크 통장 특히 저축투자 통장에 배분하고 부족하면 저축투자 통장에서 유용하는 방식으로 조절하면 된다. 통장 쪼개기의 핵심은 쓰는 돈보다 모으는 돈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다. 나의 수입을 비상예비자금 통장, 예비비 통장, 재테크 통장으로 먼저 보내고 생활비 통장이 가장 마지막인 이유이기도 하다. Q8. 통장 쪼개기 많이 쪼갤수록 돈을 빨리 모을 수 있을까? 그 중에서 왜 고통받는 사람들은 과소비에 취약해질까? 연구진은 그 이유와 과정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우선 사람들은 마음이 힘든 일을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쪼그라든 마음을 회복하기 위한 욕구가 발생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 욕구의 상당 부분이 엉뚱하게도 문제 해결과 무관한 물건의 소유욕 같은 것으로 전이된다는 것이다. 사실 일상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자주 목격해왔을 것이다. 시련의 상처를 받고 난 뒤 폭음이나 폭식을 하는 경우는 그나마 무난하다. 존중이 부족한 성장 과정을 거친 학생과 성인들 중 일부가 학교와 직장에서 남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측면이 강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상받는 것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 등 역시 정확히 여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사회 전체가 불안하고 고통받는 팬데믹이나 경제 위기의 시대에는 엉뚱한 보상, 심리로 마음을 회복하려는 현상이 더 광범위하게 관찰되곤 한다. Q12. 나는 왜 과소비를 멈추지 못할까? 그 중에서 유지비용과 감가상각을 적용한 자동차 구매 시뮬레이션. 어씨가 1억만 원짜리 중고차를 현금으로 구매해 5년 동안 타고 중고로 판매한다고 가정해보자. 취득세, 자동차 보험료, 유류비, 통행료, 주차비 등 모든 유지 비용은 매월 30만 원 정도가 든다고 계산한다. 60개월 5년 동안 30만 원씩 빠져나간 유지비는 총 800만 원. 여기에 차 구매 비용인 1억만 원을 더하면 어씨는 5년간 총 8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 5년간 차를 잘 타고 중고로 판매할 때는 감가상각이 적용된다. 1년에 10%씩 가치가 떨어진다고 계산하면 5년 동안 총 500만 원이 떨어지게 된다. 어씨는 약 500만 원의 차를 되팔았다. 어씨가 5년간 자동차 구입 및 유지에 소모한 총 비용 800만 원 500만 원이 300만 원. 물론 자동차가 주는 여러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물건값으로만 봤을 때의 계산이다. 차를 살지 말지 고민하는 상황이라면 이 정도 부담을 안고 차를 구매하는 것이 맞는지 신중히 생각해보는 것이 좋다. Q20. 지금 자동차를 사도 될까?
그중에서 배당은 장기 투자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현재 주가가 1만 원인 회사의 배당 수익률이 5%라고 가정해보자. 내가 1영주를 갖고 있다면 연간 배당금은 50만 원이다. 이 배당금을 받아 다시 이 회사 주식을 50주 산다면 내가 보유한 주식 수는 50주가 되고 이듬해 배당금은 52만 5영원이 된다. 그렇게 몇 해를 굴리면 복리 효과로 인해 자산을 빠르게 늘려갈 수 있다. 중략 자본주의의 역사가 성숙한 미국에는 매년 꼬박꼬박 주당 배당금을 늘려가는 종목이 많다. 25년 넘게 매년 주당 배당금을 늘려온 주식은 배당 귀족 어리스터크래치라고 부르고 무려 50년 이상 배당금을 지속적으로 늘려온 주식은 배당 왕킹즈이라고 한다. 코카콜라, 3M 등 우리에게도 익숙한 기업이 배당왕에 속한다. Q28. 배당주로 제2의 월급 만들 수 있을까? 그중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많은 사람들이 평소 월급을 입금받는 은행에 먼저 찾아간다. 아무래도 오래 거래해온 주거래은행이니 조금이라도 싼 금리로 한 푼이라도 더 많은 돈을 빌려줄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서. 하지만 주거래은행이 언제나 기대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서 미리 대출금리 비교 공시를 확인하거나 여러 은행의 대출을 중개하는 대출 상담사를 통해 현재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은행을 찾아가는 편이 빠르다. 믿었던 주거래은행보다 나를 새로운 고객으로 맞이하고 싶은 은행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월급 계좌를 옮기거나 카드 한 장을 새로 발급받는 등 부가 조건을 이행하면 주거래은행보다 나은 우대금리 혜택을 주기도 한다. Q45. 주거래은행이 가장 좋은 조건으로 돈을 빌려줄까? 그 중에서 두 번째로 확인하는 것은 용적률이다. 용적률은 땅 안에 건물이 얼마나 많이 밀집돼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용적률이 높으면 그만큼 빼곡히 아파트가 들어서 있어서 조망권을 갖기 어렵다는 뜻이고 보통 200% 중반대가 적당하다고 여겨진다. 세 번째는 층수를 확인한다. 일반적으로 전체 층수의 7,090% 안에 있는 층을 로얄층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총 20층이라면 1418층이 로얄층인 셈인데 요즘에는 층간 소음 문제가 있어서 꼭대기층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고 한다. 다만 꼭대기층의 경우 천장이 외부와 맞닿아 있어 겨울에 결로가 생기는 등 하자가 있을 수 있다. 그만큼 다른 층보다 가격이 조금 낮게 책정되기도 한다. 이 밖에 누수, 곰팡이, 수압, 난방 등을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Q54. 실거주하기 좋은 집은 어떻게 골라야 할까? 그 중에서 해당 매물의 주소를 안다면 디스코, KB부동산 등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시세를 확인할 수 있다. 이곳에서 해당 부동산 또는 인접 부동산의 매매와 전월세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전월세 시세뿐 아니라 해당 부동산의 매매 시세까지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다. 내가 원하는 집의 매매 시세가 낮다면 나중에 그 매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확률도 낮아진다. 따라서 해당 집의 시세 대비 자신의 전세 보증금이 60%를 넘어갈 경우 주의해야 한다. Q57. 전세 사기당하지 않으려면 확인할 것은? 그 중에서 Q. 김토스 씨에게 다시 아래의 선택지가 주어졌다. 어떤 상품을 고르는 것이 유리할까? 보험을 중간에 해지하면 그동안 낸 보험료의 일정 금액을 환급해주는 상품. 보험을 중간에 해지하면 한 푼도 돌려주지 않는 상품. 선택지만 보면 1번이 유리해 보이겠지만 이번 상품의 보험료가 2030% 가까이 저렴하다면 어떨까? 2번과 같은 상품을 무해지환급 금형 또는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이라고 부른다. 어떤 일이 있어도 보험을 해지하지 않을 수 있다면 월 보험료를 줄이는 이번 상품이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급한 일이 생겨 해지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낸 보험료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만큼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자. Q73. 보험료 적게 내는 방법이 있을까? 그 중에서 연금저축을 하게 되면 세액공제를 받아 연말정산 때 세금을 환급받는다.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세금은 원금의 13.216%다.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는 세금을 3.35%만 내게 된다. 즉 수익률은 7.713%라고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돌려받은 세금을 보너스처럼 생각하곤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이 쓰기도 하는데 이 돈을 다시 연금저축계좌에 넣으면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는 투자로도 볼 수 있다. Q95. 개인연금. 어떤 걸 골라야 할까? 연금저축 중에 이제 출판사 서평입니다. 더 머니북의 4가지 특징. 1.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금융 분야를 한 권에 저축, 소비, 투자, 대출, 부동산, 세금, 보험, 연금의 기본 상식을 한 권에 담았다. 2. 사람들이 자주 묻는 궁금증 해소. 토스 사용자가 꼽은 금융이 궁금한 순간 100가지를 선별했다. 3. 각 분야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의 답변. 100가지 질문에 대해 금융경제 전문가 27명이 답했다. 4. 전체 흐름을 파악하게 하는 키워드 설명. 경제 용어를 잘 몰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한 단어 354개 뜻풀이를 수록했다. 바로잡을 계기조차 없었던 돈을 벌고 쓰는 습관을 지속 가능한 금융생활에 가깝게 바꿔가는 책. 생애 전반에 활용될 경제금융 역량을 쌓을 계기가 없었던 우리는 자주 궁금해진다. 예적금 외에 어떻게 내 자산을 분배해서 불려야 하는지 씀씀이는 끝을 모르고 올라가는데 어디까지가 나에게 적절한 만족감과 안온함을 주는 소비인지 목돈을 묶어두는 기준이나 투자해도 되는 기준, 집 사도 되는 기준이 따로 있는지 말이다. 더 머니북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경제 전문가 27인이 돈이 늘 부족한데 저축을 꼭 해야 할까? 처럼 사소하고 투정 어린 질문, 실거주하기 좋은 집은 어떻게 골라야 할까? 처럼 눈앞에 현실인 질문, 연금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처럼 인생 설계의 큰 그림에 관한 질문들의 중요한 점을 콕콕 짚어 답한다. 나는 왜 과소비를 멈추지 못할까? 에서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이 충동적인 소비 심리에 대해 답하고 전세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확인할 것은? 에서는 부동산 전문가 김윤수가 전세를 알아보는 시점부터 확인해야 할 것들과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 안전장치를 알려준다. 지금 자동차를 사도 될까? 에서는 재무설계사 오상열이 자동차 소유에 따른 이득과 손해, 계산법을 설명하며 이 주식 지금 싼 걸까? 비싼 걸까? 에서는 펀드 매니저 정민규가 기업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법을 정리했다. 이를 비롯해 똑같은 돈으로 이자를 더 많이 받는 법, 소비를 줄여 평온해지는 법,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는 최소한의 보험, 돈을 똑똑하게 빌리고 갚는 방법 등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100가지와 그에 관한 답을 한 권에 담았다. 그 답을 꼭꼭 씹어먹는데 필요한 354개의 경제용어 뜻풀이도 함께다. 금융생활에 친절한 안내자가 되어줄 464쪽의 두툼한 더 머니북을 곁에 두고 차곡차곡 쌓이는 금융상식과 함께 돈에 관한 마인드셋을 바꾸어 마침내 돈에 휘둘리지 않는 하루를 시작해보자. 이렇게 다양한 금융 정보를 손쉽게 접근하고 관리하려면 토스와 더 머니북을 활용해보세요. 감사합니다.